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네요. 오늘 새벽, 7월 16일 새벽 기준으로 해서 블렌더 4.2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업데이트 되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봐야겠죠. 이전에 베타 버전이나 알파 버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블렌더 4.2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EV 넥스트인데 아직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아니고 진짜 리플렉션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다 내부신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해볼 내용은 뭐냐면 단축키를 지정하는 건데 기존에 제가 이 단축키 지정되는 부분을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OPS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컨텍스트 부분도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3D 뷰 하나 있고 여기 쉐이더 에디터가 있는데 쉐이더 에디터에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 월드 요거를 이제 바꾸려고 할 때 클릭을 하고 O나 W, L 이렇게 세 가지로 단축키를 쓸 수가 있고 또는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3번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단축키를 넣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어사인 쇼컷 일단 아무거나 해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P 이렇게 단축키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죠. 단축키 치고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는 또 1번, 2번, 3번이 안 먹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를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좀 헤매다가 한번 찾아봤는데 되더라고요. 일단은 프리퍼런스 열어서 키맵 항목, 키 바인딩 항목에서 방금 전에 지정한 컨트롤 알트 시프트 P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죠. 해당 단축키가 여러 개가 있게 되면은 여러 개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컨텍스트 enum 메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확장해서 보면은 여기 컨텍스트 어트리뷰트에서 스페이스 언더바 데이터 점 쉐이더 언더바 타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블렌더 API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요 앞에는 bpy.ops가 아닌 bpy.context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 위에 보면은 wm.context 언더바 메뉴 enum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메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데 어디까지 지워주느냐? 컨텍스트 언더바까지만 지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컨텍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지정할 것은 set enum 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컨텍스트 어트리뷰트에 방금 전에 있던 거 그대로 다시 붙여넣기 밸류 값에는 월드면은 월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밸류 값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쳐야 되는 거고요. 요거를 찾는 것도 한번 이따가 해보기는 할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쉐이더 에디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P 누르게 되면은 월드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라인 스타일로 가 있다라고 해도 해당 단축키는 월드로 이동하는 단축키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설정한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누르면은 그냥 월드로만 가는 단축키가 된 거고요. 여기에서 나는 얘네가 순환적으로 좀 선택이 되게끔 하고 싶다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지금 보면은 클릭해서 보면 월드에 단축키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브젝트에 단축키 누르고 우클릭하면 우클릭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에는 스페이스 데이터 쉐이더 타입 요거는 복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컨텍스트 set enum을 다시 지우고요. 컨텍스트까지만 남긴 상태에서 얘를 아래로 이동을 해서 사이클 enum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주고 여기 있는 컨텍스트 어트리뷰트에다가 방금 전에 복사했던 스페이스 데이터 쉐이더 타입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월드에서 라인 스타일로 갔죠. 그리고 나서 멈춥니다. 다시 메뉴에 오브젝트로 가볼게요. 오브젝트에서 한번 누르면 월드 갔다가 라인 스타일로 넘어가는 거죠.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단축키 적용한 거에 보면은 그냥 한 바퀴만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랩 항목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이후에는 여기에서 단축키를 누르면은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리버스를 누르게 되면은 당연히도 거꾸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순서대로 오브젝트 월드 라인 스타일 이렇게 돼 있는데 오브젝트 다음 라인 스타일이 먼저 나오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컨텍스트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열거형, 그러니까 오브젝트 월드 라인 스타일 이렇게 세 가지를 돌렸어야 되기 때문에 enum이 붙어있는 애들은 다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컨텍스트 파이 enum도 있죠. 이걸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단축키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파이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파이 메뉴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기타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enum이 붙은 거는 다 되는 겁니다. 토글 enum도 있죠. 토글은 껐다 켰다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개. 만약에 나는 라인 스타일을 안 쓴다 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 넣고요. 밸류 1번에다가 월드, 밸류 2번에다가 오브젝트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축키 적용을 해보면은 두 개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 스타일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만 넣어서 단축키를 만들어 놓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찾아보면은 뭐 3개, 4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본인만의 단축키를 편하게 좀 등록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쉐이더 에디터에서 보여드린 건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있는 트랜스폼 오퍼레이션 요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 단축키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Alt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다 열리게끔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클릭해서 리무브 쇼컷 해주고요. 다시 한번 어사인 쇼컷 해서 컨트롤 시프트 Alt P 조금 전에 넣었던 거랑 동일하게 컨트롤 Alt 시프트 P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복사해 놓고요. 컨텍스트 메뉴 enum 얘가 아니고 컨텍스트 사이클 enum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컨트롤 V 랩 그대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Alt P 누르면은 안 되네요. 여기 안 들어갔었네요. 자, 다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3D 뷰로 넘어와서 컨트롤 시프트 Alt P 누르게 되면은 쟤네가 저렇게 순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본인만의 단축키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해서 단축키를 지정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알아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 요거 스페이스 데이터 뭐 요거 찾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찮기는 한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크립트 콘솔 창 이거 하나 띄워놨고요. 이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파이썬 콘솔 요거 띄워놨고요. 그 다음 얘는 텍스트 에디터죠. 요거 일단 껐다가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눌러서 만들어주고 import bpy 요거는 필수죠. 그냥 넣어주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될 거는 스페이스 데이터 쉐이더 타입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 넣는데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bpy.context. 요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엔터 눌러보면은 에러가 뜹니다. 왜 에러가 뜨느냐 여기 보면은 맨 밑에 에러 스페이스 콘솔은 쉐이더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쉐이더 타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간 자체가 콘솔 창이니까 콘솔 창은 쉐이더 타입이 있을 수가 없죠. 쉐이더 타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쉐이더 에디터죠. 그래서 요거를 엎어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우스가 있는 곳은 콘솔 창이지만 마치 쉐이더 에디터 위에 있는 것처럼 속여줘야 돼요. 그 속이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블렌더 컨텍스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블렌더 디벨로퍼 페이지에 얘를 눌러서 보게 되면은 뭐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 쉽게 보면은 내가 마우스가 올라가 있는 공간이 스크린, 에어리어, 리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을 인식을 해서 기능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단축키라고 해도 내 마우스가 어디에 있느냐 3D 뷰에서 A키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에서의 A키 두 개가 다르게 작동하죠. 이게 다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만 위에 있어도 각각 기능 작동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맞춰지려고 그러면은 세 가지 스크린, 에어리어, 리전 이렇게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쉽게 보면은 요 각각의 워크스페이스 요것들이 다 각각의 스크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기능 작동할 때 내가 보이는 화면 내에서 작동을 하니까 요거는 일단 건너뛰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새로운 윈도우를 띄웠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작동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 하나하나의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3D 뷰, 콘솔창, 텍스트 에디터 각각의 에어리어고요. 리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간 내에서도 보면은 이 윈도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헤더 혹은 뭐 툴바 이렇게 각각의 공간들이 나눠지죠. 근데 이건 또 뷰마다 또 다릅니다. 얘는 좀 많고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헤더와 윈도우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져요. 이런 부분들을 맞춰줘야 제대로 기능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해당 코드 현재의 쉐이더 타입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콘솔 창이 아닌 쉐이더 에디터 위에서 작동되게끔 속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드 기능을 사용하는데 오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블렌더 4.0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면서 기존에 제가 블렌더 GIS 애드온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라고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죠. 다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좀 활용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오버라이드 할 때 오버라이드는 컨텍스트 카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with context temp override 이렇게 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코드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은 여기 from bpy import context 요 줄을 안 쓰게 되면은 이게 그냥 컨텍스트 카피가 아니고 bpy.context 카피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링크는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따로 한번 다시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버는 bpy context copy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작업 중인 공간, 그러니까 텍스트 에디터죠. 텍스트 에디터의 컨텍스트를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크린, 에어리어, 리전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얘랑 얘는 스크린은 같죠. 그리고 에어리어는 다르고요. 리전도 다릅니다. 그 세 가지를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리전은 따지고 보면 얘도 윈도우고 얘도 윈도우인데 이게 각각 좀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르다고 일단은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텍스트 에디터의 컨텍스트를 복사를 해 놓고요. 이렇게 복사가 된 컨텍스트에서 에어리어와 리전을 쉐이더 에디터 거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쉐이더 에디터의 에어리어와 리전이 뭔지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크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bpy data.screens 해가지고 이 대괄호 안에 땡땡 들어가 있으면은 안에 있는 것을 쭉 열거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애니메이션, 컴포지팅, 지오메트리 노드, 레이아웃, 모델링, 렌더링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결국은 얘네인 겁니다. 얘네가 쭉 나오는 거고요. bpy 컨텍스트 스크린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작업 중인 스크린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작업 중인 스크린 내에서만 에어리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땡땡 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뒤에가 굉장히 슬프게 나와요. 다 그냥 스크립팅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면 0번 넣고 봐도 스크립팅, 1번 넣고 봐도 스크립팅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시 0번부터 0번이 뭔가 보기 위해서 점하고 탭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뭘 넣으면 좋을까 봤더니 여기 타입이 있네요. 그래서 타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타입을 넣어서 보면 프로퍼티스라고 나오죠. 그러면 0번 에어리어는 얘다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에어리어는 누구냐? 아웃라이너다. 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에어리어랑 리전을 맞춰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RE까지만 치고 탭 누르면 자동 완성. 그리고 0번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번 눌렀더니 또 그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도 뭔지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탭을 눌러보면은 여기도 타입이 있네요. 타입을 보면 헤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윈도우, 그리고 2번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헤더와 윈도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에어리어 지금 6번이 얘예요, 얘. 한번 볼까요? 6번에 타입 하면 노드 에디터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슬픈 거는 뭐냐면은 노드 에디터가 쉐이더 에디터, 그 다음에 컴포지터, 뭐 지오메트리 노드 다 그냥 노드 에디터입니다. 요거를 또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그냥 타입 말고 탭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UI 타입이라고 또 나오죠. UI 언더바 타입 이렇게 쳐서 보면 쉐이더 노드 트리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얘를 찾기 위해서는 UI 타입을 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쉐이더 에디터의 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전 0번, 0번 점 타입, 그 다음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헤더, UI, 툴, 윈도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 작동되는 것들을 보면 다 윈도우 수준에서 작동을 합니다.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가 여기 있을 때 하는 거지 요 위에 있을 때 하질 않죠. 지금 윈도우 위에서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는데 헤더 위에서 A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대부분 다 기능 작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리전을 윈도우로 맞춰주면 되는데 쉐이더 에디터는 지금 3번이고 아웃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1번이었죠. 그러면 이걸 매번 바꿔 써야 되느냐? 요거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좀 사용하면 좋은데 이거를 숫자를 매번 찾아가지고 바꾸면은 굉장히 귀찮죠. 근데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작은 무조건 헤더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헤더와 윈도우가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진행되지만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면 윈도우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리전은 마이너스 2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작성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쉐이더 에디터에 에어리어를 구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놈이 컨텍스트 스프린 에어리어즈 안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지금 에어리어만 봤을 때 1, 2, 3, 4, 5, 6, 7, 8 8개인가요? 요거만 봤을 때 만약에 A의 UI 타입이
아까 뭐였죠? 쉐이더 노드 트리인 경우. 요 경우에 어떻게 해라? 오버. 아까 우리가 복사했던 컨텍스트 카피의 에어리어 부분을 바꿔라. 뭐로? A로. 얘의 에어리어로 바꾸는 거죠. 쉐이더 에디터의 에어리어로.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AREA. 그 다음에 리전 부분은 A의 리전스 마이너스 1로 교체해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능 작동하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문구를 외워야 됩니다. 근데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한번 작성해 놓고 그 다음부터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죠. with bpa.context. temp 언더바 override. 그러니까 임시로 오버라이드 된 컨텍스트를 사용을 한다. 이 밑에 줄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별별하고 내가 이름 지정한 거 오버 여기에서 시작해라. 아래에 있는 부분은 컨텍스트가 오버라이드 돼서 기능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스페이스 데이터 쉐이더 타입 요거 그대로 가지고 오고 bpa.context를 앞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행하게 되면은 에러가 떴네요. 여기 는 안 썼네요. equal 실행하게 되면은 실행이 잘 되죠. 그리고 뭐 실행됐다고는 하는데 요 쉐이더 타입을 볼 수가 없는 거. 기능 실행은 잘 됐으나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열고 닫고. 요걸 여기에서 보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지만 저는 몰라서 요럴 때는 윈도우에 토글 시스템 콘솔을 열어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와요. 오브젝트라고. 요걸 여기다 잠깐 두고요. 얘를 누르면 제가 감춰져서 자 월드로 바꾼 상태에서 얘를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월드가 나오죠. 이렇게 고유한 이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라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라인 스타일 그냥 띄어쓰기 없이 전체 대문자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 이름에 대한 규칙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이런 추가적인 단축키 설정이 좀 가능하세요.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단축키를 따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기존에 애드온으로 한번 만들어서 단축키를 등록을 하는 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선택하고 Z 누르면은 이렇게 각각의 3D 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요거를 한번 했었습니다.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요거를 수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단축키를 누르면은 아웃라이너에서 오토 하이라이트 되게 요거를 그냥 아무 때나 오토 하이라이트가 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번 스크립트가 작동이 돼야 되니까 좀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하고 지금은 보이고 안 보이는 거 선택. 안 보이는 거 어디 있을까요? 자, 요거 지금 아웃라인에서 안 보이죠? 근데 얘를 줌을 했을 때 여기에서 같이 줌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특정 키를 눌렀을 때 프로퍼티스에 뭔가가 작동이 되게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런 객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 키에 뭐 1번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모디파이어로 이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은 내가 마우스가 위치한 곳과 다르게 다른 에어리어에서 기능 작동이 되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편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이름들 찾는 거 해봤는데 이게 좀 쉽게 찾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블렌더 API 가보면 됩니다.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헬프 문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렌더 API 검색해서 그냥 들어가서 여기에서 검색해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게 쉐이더 타입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뭐 이렇게 얻어 걸리죠? 들어와서 보면은 오브젝트 월드 라인 스타일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만들어 놨던 요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 또 좀 다르게 찾아야 돼요. 제가 지금 Alt 우클릭으로 해놨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 슬롯 0번 타입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신 빼고 뒤에 있는 부분만 붙여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게 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얘인 거 같아 해서 들어와서 보면은 그게 또 아닙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쉽게 마우스 오버 딱 하면은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은 메뉴 있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면 글로벌, 로컬, 노멀, 짐벌, 뷰, 커서, 페어런츠 이렇게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뭐 더 깊이 가가지고 그냥 이거를 짐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다. 여기 또 나오는 거죠. 보면은 오브젝트 로테이션 모드. 로테이션은 아니니까 트랜스폼 오리엔테이션. 들어가서 보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다 API 페이지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요 이름을 모른다. 근데 지금 알아냈으니까 Alt 우클릭 요거를 얘를 복사해 놓고요. 얘를 갖다가 메뉴 말고 아까 했던 set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나? 로컬.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lt 클릭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다시 아무거나 갔다가 Alt 클릭 로컬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조금 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블렌더 API에서 검색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떠들어 봤고요. 뭐 개인 설정을 이렇게 좀 많이 해 놓으면은 작업하는 게 좀 덜 귀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지치는 경우가 이런 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생각보다 귀찮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단축키로 좀 편하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